법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민 이민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문제를 다뤄볼 텐데요. 바로 집주인이 전세금,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하고 넘기시는 분도 계실 텐데 2020년 법원에 접수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건수는 5,750억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세입자가 정말 많다는 거죠. 지금 내 집에 살고 있지 않다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딱 5분만 투자해서 대처법을 미리 알아보고 가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을 때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불안해하는 대신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서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 이런 케이스예요. 전세 계약이 다 끝나가서 집주인한테 전세 만기 3개월 전쯤 나간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줄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대출도 따로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줄 수는 없잖아.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을 받지 못해서 전전긍긍 그냥 집주인 답변만 목을 빼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새로 이삿집 계약까지 해놓은 경우라면 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새로운 집 전세 보증금으로 지급해야 하니까요. 계약금도 이미 넣어둔 상황이고요. 이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사실, 내가 집주인한테 이 집에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이걸 따져봐야 합니다. 요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한테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지 않고 이 집을 나갈 거예요 라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런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을 때는 묵시적 갱신이 돼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게 되죠. 나는 2년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 집에 더 살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수신이 가능한 문자 메시지, 전화통화, 이거 녹음을 하셔야 되죠. 이렇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소송까지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내가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아요. 그럴 경우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가면 시간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게 되잖아요. 심지어 이게 1심만 이 정도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소송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돈을 빨리 받고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소송 단계 전에 제가 권유해 드리는 건 바로 내용증명 작성입니다. 단순히 내용증명 작성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증명이라는 거는 서면으로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건데 이걸 우체국이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라는 것을 보증 또는 확인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정식 소송으로 들어갔을 때 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제대로 법리에 맞춰서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에는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 계약을 만료하고 나갈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선 적고요.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데 그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향후 전세금 보증금 미완한 시에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그런 소송에 들어갔을 때 소송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내용도 기재를 하셔야죠.
그래야 상대방인 임대인이 아, 돈을 빨리 돌려줘야겠구나.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끌어오든 전세금을 조금 낮춰서 빨리 세입자를 맞추든 해서 돈을 돌려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 증명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변호사 없이 셀프 소송도 많이 하시니까 세입자분들이 직접 작성해서 성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건을 쭉 해보니까 개인 세입자 이름으로만 써서 보내는 것보다는 변호사 이름 또는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는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내용 증명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받고 나서 아, 소송에 휘말릴 수 있겠구나. 아, 소송 비용 내가 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만들어서 이 임대인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는 건데 세입자 이름만 떨렁 적혀 있으면 크게 압박을 느끼지 않는 집주인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전세금을 못 받아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 집주인들이 막무가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실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대인이 내용 증명을 받고도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변호사가 작성하든 임차인이 스스로 작성하든 그 내용 증명이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내용 증명 안에 작성되는 내용들이 법적으로도 결점이 없어야 하겠죠? 이런 사정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은 다 고려해서 내용 증명을 작성하니까 변호사한테 맡기시는 게 소송에서도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 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증명이 효과가 있다면 집주인은 소송까지 가긴 싫으니까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겁니다. 그런데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묵묵부답이고 결국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소송 자체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어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 만료 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셔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보증금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가시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해주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계약기간 동안 전셋집에 살 때는 거주하는 것 그 자체로 즉 주택을 인도받았다라는 요건과 전입신고, 전세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 등을 통해서 세입자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의 인도, 점유 요건이 없어지게 되니까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부득이하게 이사를 나가야 한다. 이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는 이사를 가지만 법적으로는 주택의 인도라는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라는 것을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등기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결국 내가 기존 전셋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돼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나는 이사를 나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할 것.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뭐 시효 중단의 효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임차권 등기까지 신청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 의뢰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요.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혹여라도 기존 전셋집 주인이 채무가 많아서 이걸 변제 못했을 때 전세주택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부에 격려하는 것입니다. 잘 아셨죠?
자, 오늘 이렇게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죠. 이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요. 만약 일어난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절차대로 잘 진행하셔서 소중한 전세보증금 무사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